안녕하세요. 윤인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교육 내용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교육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교육의 내용 체계에 관한 이해입니다. 먼저 인구교육의 개념과 목표입니다. 인구교육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인구 현상의 특징과 변화, 그리고 배경과 원인 등을 이해하고 이것이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통합적이면서도 융합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의 목표입니다. 인구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인구 관련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인구 구조나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인구 구조나 분포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의 각종 인구 왜곡 현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친가족적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인구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인구교육 또는 사회교육에서의 인구교육이 모두 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료는 교사 대상 인구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2008년에 수행하면서 만든 그런 자료입니다. 먼저 인구교육은 인구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인구의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 능력을 개발해서 인구 관련 가치관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구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교육의 범위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영역들도 있지만 또는 공공적인 공적인 영역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도표가 인구교육의 목표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구교육 내용의 범위와 계열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인구교육의 내용 범위입니다. 인구교육의 내용 범위는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현상과 변동,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인구 통계 등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생명 존중과 양성평등, 태아와 육아에 관한 여러 가지 접근들, 그리고 부모 대 말기, 결혼관, 출산, 자녀관,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 등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 순환, 세대 갈등의 해결과 세대 공동체 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인구와 경제라든가 인구와 복지라든가 또 인구와 건강, 진로와 직업,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인구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인구교육의 내용의 범위,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계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구교육의 내용의 계열을 보면 크게 인구교육은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 인구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인구교육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생별로 계열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사회 인구교육의 경우에는 언론인이라든가 또는 기업체 CEO라든가
뭐 군인들 또는 직장인들, 공무원, 가정주부 이렇게 그 사회에서 하는 역할에 따른 직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맞춤형 인구교육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구교육의 내용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인구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구교육을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태어나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생애주기별로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인구교육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크게 생애주기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 출산과 양육을 하는 시기,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 자녀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서 독립을 하는 시기, 그리고 부부가 노년기로 접어드는 커다랗게 보면 6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생애 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치관의 형성기는 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유치원 종사자 이런 분들에게 인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결혼 준비기에는 직장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병원이나 뭐 아니면 대학교의 동아리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출산 양육위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또는 출산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임신 육아 교실 또는 주부 교실, 뭐 직장 또는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한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성장기, 뭐 자녀 독립기, 뭐 특히 자녀 독립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또는 예비군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노년기에는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인구교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인구교육은 가치관 형성기, 결혼 준비기, 출산 양육기, 자녀 성장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 이렇게 크게 보면 6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의 내용체계 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구교육의 내용체계는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존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세 번째는 가족, 네 번째는 복지 이렇게 4개의 영역입니다. 먼저 인간 존중 영역은 크게 2가지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영역이 인권이고요. 두 번째 중영역이 평등입니다. 그리고 인구 영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영역은 변화하는 가족과 출산과 양육, 그리고 고령자 이렇게 3개의 중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복지 영역은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되는 지원 제도, 그리고 복지와 관련되는 직업 이렇게 크게 2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간 존중 영역에서 인권 중영역에는 생명 존중과 태아 보호, 그리고 아동과 인권, 고령자의 인권 이렇게 3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등 중영역에는 크게 성평등과 연령평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큰 영역인 인구 영역에서 인구 변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인구 변동과 구조, 그 다음에 인구 동향과 사회, 그리고 두 번째 중영역인 저출산 중영역에서는 사회 변화와 저출산, 그리고 출산 정책, 저출산의 전망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부분에서는 고령화와 고령화 사회, 고령화의 개념은 무엇이고 고령화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고령화의 명암, 고령화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고령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고령화의 전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 가족 영역입니다. 가족 영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영역이 세 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가족 중영역에서는 다양한 가족, 가족원의 역할,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다문화 사회 등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 또 핵가족의 강조, 1인 가족의 강화,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가족, 변화하는 가족,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중영역은 출산과 양육입니다. 특히 부모 대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양육과 관련되는 지식과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영역에서 세 번째 부분인 고령자 부분에서는 먼저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누구나 다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년기에 따른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미리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노년기 준비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복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이런 요구에 부응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출산 양육 지원과 관련돼서는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또 고령자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이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부분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직업을 갖는 것이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생활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따라서 직업 세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나에 맞는 직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 세계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맞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교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인구교육 내용 체계에서 이런 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간 존중, 그 다음에 인권, 가족, 복지, 이런 인구교육과 관련되는 내용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이러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특히 하고 있는 인구교육의 예입니다. 위에 있는 이 사진은 미국의 가정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지만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림은 일본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령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고령자와 우리 생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해가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사진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구교육에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교육 내용체계 1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인구교육 내용체계 2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학교 인구교육의 내용체계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사회인구교육 이렇게 6개 그 단계로 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그 한국인이 사라진대요.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저출산이 심화되면 한국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 다음에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요. 노인도 할 일이 있어요. 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인구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8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고학년 부분입니다. 4학년에서 6학년에 관련되는 것이죠.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를 이해하면 재미있어요. 생명은 다 소중해요.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미래. 아빠와 함께해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노인은 경험이 많지만 또 도움도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학년에서 다룰 수 있도록 8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먼저 인구 알수록 재미있어요. 우리 사회가 늙어간대요. 생명을 소중히 해요. 양성 평등해요. 세대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돼요. 생애별 인생 설계, 인구 문제 이렇게 해결해요.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까 본 초등학교에 비해서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이 조금 심화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인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 사회가 늙어간대요. 지속 가능한 발전, 인구가 필수. 행복한 결혼, 축복받는 출산. 고령자의 인생 설계, 인구 문제 이렇게 해결해요. 중학교하고 같은 제목들도 있지만 같은 주제들도 있지만 그 내용은 중학교보다 조금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또는 중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인구교육 내용체계 1에서 다루고 있는 4개 영역과 그 내용과 관련되는 하위 내용으로서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각각의 10개의 주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교와 사회인구교육 부분입니다. 먼저 대학교에서는 인구 변동과 사회, 부모됨의 기쁨,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 가정, 인구와 경제, 인구 정책의 변화 이해,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극복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심화된 그런 주제명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 11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인구교육에서는 저희가 12개의 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인구와 경제사회, 인구정책의 변화, 그리고 생명 존중과 생식 보건 의료 증진 사업,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 가정,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교육의 방향 이렇게 해서 크게 12개의 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교의 경우와 주제명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심화된 그런 내용들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구교육 내용체계 2에서는 인구교육 내용체계 1에서 하고 있는 대영역, 중영역, 그리고 내용체계를 조금 더 심화하고 또 조금 더 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흥미와 또 관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크게 8개와 10개 그리고 11개의 주제식을 내용체계 2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여주는 사진처럼 그 7월 12일을 인구의 날로 우리가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구의 날에 그 다양한 행사라든가 또는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다양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인구교육의 그 내용을 조금 더 그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인구교육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인구교육의 내용체계, 그리고 학교급별 인구교육의 내용체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최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동영상 시청, 여러분들이 그 2030년 인구 경쟁력 저하,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관련된 동영상들을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면 인구교육의 목표와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인구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